자, 현재 시각 새벽 2시 반입니다. 무인 라면 가게집에 왔어요. 살이 어마어마하게 찌겠죠? 제가 최근에 봤던 영화하고 드라마 한 편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을 가지고 싶어서, 그러니까 뭐 라면을 먹고 싶었다라기보다는 이번에 다룰 영화가 먹는 것과 관련이 있어서도 있어요. 바로 고독한 미식가 더 무비를 보고 왔습니다. 개봉 날짜 당일날 보고 왔었고요. 여러분들도 고독한 미식가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. 특히나 뭐 애니메이션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고독한 미식가 모르기는 쉽지 않죠. 안 본 사람은 있어도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. 저는 고등학교 때 일본 드라마를 좀 좋아했던 시기가 있었어요. 좀 약간 몰아봤었던, 마치 애니메이션 처음 입문했을 때 막 허겁지겁 먹는 것처럼, 뭐 그때 뭐 대표적으로 뭐 리가라이 하든지 뭐 한자와 나오키, 그리고 결혼 못하는 남자였나? 뭐 당연히 심야식당 이런 것도 있었고요. 제가 이름은 잘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뭐 니게하지라든지 고독한 미식가도 그때 본 드라마 중에 하나였습니다. 근데 고독한 미식가는 뭔가 각 잡고 본다기보다는 뭐 먹고, 잠깐만요, 2시 반에 먹는 떡라면, 아무튼 뭐 고독한 미식가 자체는 진짜 각 잡고 뭔가 앉아서 본다기보다는 뭐 먹고 있을 때 항상 옆에 틀어놓는 그런 용도로 많이 봤었죠. 심야식당이든 뭐 고독한 미식가든 약간 요리 관련 드라마들이 저는 좀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. 봐도 좀 질리지 않는 그런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옛날 때부터 지금까지 고독한 미식가를 좀 좋아했었어요. 되게 고로상이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. 막 놀면 뭐하니 막 그런 데도 나오고, 유튜브도 되게 많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고, 지금 넷플릭스에 예능 하나 하고 계시죠? 성시경 님하고. 그래서 이거를 볼까 말까 하다가 제가 그때 이제 위플래시 원래 보려고 했었거든요. 근데 이제 위플래시 볼 겸 고독한 미식가도 그때 보고 왔습니다. 마침 또 개봉을 했더라고요. 그래서 좀 그때 영화를 하루에 2편을 봤어요. 일단은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꼭 주의를 하십시오. 영화를 보기 전에 꼭 배를 채우고 가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점심을 안 먹고 극장을 갔었는데, 진짜 영화 보는 내내 배고파 뒤지는 줄 알았어요. 그래서 영화 다 보고 난 뒤에 위플래시 보려고 팝콘 이빠이 사가지고 허겁지겁 먹었습니다. 진짜 이게 심야식당과 고독한 미식가가 약간 비슷하면서 좀 다른 점이 있는데, 심야식당이 좀 더 휴먼 드라마스러운 측면이 있어요. 그러니까 뭐 요리하고 먹방 장면도 되게 비중이 크지만 그 먹는 사람의 사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는 게 심야식당이라면, 고독한 미식가는 철저하게 고로상의 먹방. 물론 그 편마다 여러 사연, 이제 스토리들이 있고 또 여러 캐릭터들이 등장을 하는데요. 근데 아무튼 고독과 미식가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고로상이 얼마나 맛있게 먹냐, 얼마나 경건하게 먹냐. 사실 이게 가장 목적인 드라마란 말이죠. 그래서 이거 영화를 어떻게 만들까 좀 되게 궁금했었는데, 일단은 영화 자체가 스토리가 있습니다.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, 고로상이 프랑스를 가요. 프랑스에 출장을 가는데, 왜 출장을 가냐면 뭐 아는 지인이었나 봐요. 아는 지인의 약간 부탁이나 거래를 받고 어떤 한 가정집으로 가는데, 거기 가정집에 이제 손녀하고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. 그 할아버지의 이제 그림을, 고향이 그려진 그림을 갖다 주려고 거기를 갔던 거였는데, 거기서 이제 할아버지가 고로상한테 하나 또 부탁을 해요. 그 어렸을 때 먹었던, 부모님이 해줬던 요리가 있는데, 나가사키 향토 요리였던가 그랬을 거예요. 그 닛장지루라고 하는 정체불명의 요리를 만들어줄 수 있느냐, 그런 의뢰를 하는 거죠. 그래가지고 그 고로상이 직접 그 나가사키로 가가지고 그 닛장지루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. 근데 조사를 하는데 아무도 몰라요. 닛장지루에 대해서 아는 그 향토 주민들이 아예 없었던 거죠. 그런데도 이제 단서 하나하나들을 좀 찾아가면서 그 닛장지루의 정체, 닛장지루를 만들 때 쓰는 재료, 요리 방법, 그런 것들을 찾아가는 내용이 고독한 미식가 이번 영화의 내용이에요. 이제 프랑스, 일본, 그리고 한국이 등장을 합니다. 우리나라에서 고로상이 홍보를 되게 많이 했던 이유가 그 영화상에서 한국의 비중이 꽤 적지 않기 때문이에요.
한 3분의 1 조금 더 넘는 것 같아요. 대충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제 나가사키에 있다가 이제 다른 곳으로 배를 타고 가야 하는데 태풍 경보가 떠가지고 배를 못 타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. 근데 어떻게든 옆에 있는 섬으로 고로상이 가고 싶었기 때문에 그 서는 보트를 빌려가지고 섬을 건너려고 합니다.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태풍이 엄청 크게 와가지고 고로상이 조난을 당해요. 어디로 조난을 당하냐? 한국까지. 되게 얼탱이가 없는 사건이 벌어집니다. 근데 이제 그 한국에서 조난을 당하게 되는데 다행히도 그 섬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고로상을 잘 대접을 해요. 거기에 일본 사람도 있었는데 그 여성분이 나오는데요. 원래는 요식업을 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고 그러면서 따로 지금 살고 있다.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꺼내거든요.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일본으로 넘어와서 그 섬에 있던 그 여성의 남편을 찾아갑니다. 그 남편은 라면 가게를 원래 하던 요리사였어요. 근데 이제 말 그대로 코로나 때문에 엄청난 타격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입고 현재는 그냥 볶음밥만 만드는 그런 허망한 셰프가 돼 있었던 거죠. 근데 이제 주변 소문에 의하면 그 셰프가 되게 요리를 잘했어요. 요리를 잘했고 이 닛장지루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라고 고로가 판단을 해가지고 그렇게 엮이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. 유재명 배우라고 아실 거예요. 연기 정말 잘하시는 제가 또 좋아하는 배우분인데 유재명 배우분이 약간 까메오 아닌 까메오 느낌으로 꽤 등장을 합니다. 공무원이에요. 거기서는 공무원으로 나오는데 고로상을 다시 일본으로 보내려고 한국에서 온 공무원입니다. 근데 이제 고로상이 기다리다가 너무 늦게 오니까 어떤 황태집에 가요. 황태집에 가가지고 유재명 배우님이 그 옆에서 고로상이 밥 먹는 거를 되게 맛있게 옆에서 쳐다보는 그런 좀 개그씬이 있습니다. 근데 개인적으로 유재명 배우가 딱 영화에 나오니까 한국 영화 같더라고요. 분명히 일본에서 만들고 고로상이 감독을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되게 한국 영화스럽다. 일단 영화 자체는 그냥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그런 고독한 미식가하고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. 약간 좀 스킬이 조금 생겼다? 그 정도를 제외하면은 근데 이제 말 그대로 좀 극장에서 좀 특별한 경험을 하고 싶다. 극장에서 영상에 나오는 사람이 한 5-6번 존나 맛있는 거 먹으면서 이 공복에 시달리는 그 감정을 느끼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괜찮은 영화가 될 수 있고요. 그리고 이 영화가 좀 마음에 들었던 거는 이게 고독한 미식가의 좀 전형적인 특징 중에 하나인데 신라식당은 그 사람의 그 등장인물의 사연을 되게 좀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부분이 있어요. 그러니까 그 캐릭터를 되게 디테일하게 다루는 그런 면이 있는데 고독한 미식가는 고로상 외의 등장인물에 대해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. 크게 관심이 없고 뭐 지나가는 역할이든 고로상과 엮이게 되는 등장인물이든 고로상이 그 등장인물에 대한 크게 큰 간섭을 하지 않아요. 근데 이제 좀 마음에 드는 거는 그런 면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도 모르게 좀 배려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. 고독한 미식가는 약간 그런 묘미가 있어요. 뭔가 뭉클하게 좀 묘사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. 그래가지고 내용적으로 아예 볼 게 없는 영화는 아니라는 거. 다만 이제 일반적인 영화를 생각하면 좀 그렇고 만약에 본인이 밥을 먹으면서 혼자서 밥을 먹을 때 유튜브에 고독한 미식가를 시청하면서 고로상이랑 같이 밥을 먹었던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한번 볼만한 영화라고는 생각을 해요. 저는 솔직히 말해서 좀 혼밥 경향이 있거든요. 그 혼밥 경향이 좀 고로상을 통해서 생겼다고 해도 좀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저한테는 한번 볼 가치가 있었던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. 아무튼 주의할 점은 꼭 먹고 가세요. 먹고 보시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.